독일 정당법과 한국 정당법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5.16 쿠데타 이후의 군정 시절에 쿠데타 주역 중 한 명인 김종필의 주도로 만들어졌고 1961년 12월에 공표가 됩니다. 지금의 정당법도 그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 정당법을 만들 때 서독의 정당법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두 나라의 정당법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정당법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독일의 정당법이 시민 중심이라면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국가 중심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여론 형성은 물론 정치 교육을 하면서 개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도록 정당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법은 공천, 국회, 국가정책 등 국가 영역을 중심으로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일 정당법이 시민의 참여의 통로로 정당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통치의 수단으로 정당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독일 정당법의 이러한 규정은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정당 재단입니다. 독일의 경우 각 정당은 정치를 교육하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당 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기민당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사민당은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자민당은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 기사연은 한스 자이델 재단, 좌파당은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녹색당은 하인리 벨 재단 등 독일 정당은 정당 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독일 국내외에서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교육하고 민주주의를 계몽하면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익혀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정치적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저도 2000년대 초 독일 베를린에서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의 행사에 직접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질문과 논의의 수준도 매우 높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이 정당을 통해 일상 속에서 정치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니까 독일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정치 교육은 정당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 정치적 충원과 연결이 됩니다. 정치 교육이 잘 되면 당연히 새로운 인물에 대한 충원이 원활해지기 때문이죠. 2002년 독일에 등장한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 만 19살의 나이로 안나 류어만이 독일 녹색당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많은 분들이 19살? 뭘 알아? 독일 사람들 정치를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류어만은 어렸을 때부터 환경운동에 적극적이던 부모님을 따라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았고 청소년이 되고 나서는 녹색당에 가입하여 열정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습니다. 류어만의 열정적 활동은 주변 당원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이들의 지지에 의해 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 다음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죠. 서구에서는 정치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보다 어린 나이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독일은 만 16세 이상, 영국은 만 15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일본, 미국보다도 늦은 만 19세가 되어야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 교육을 받고 자연스럽게 정치 활동을 하기에는
다른 나라보다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죠. 정당이 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기능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후보자를 공천하는데요.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각 영역에서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정당은 우리의 정치 공동체를 이끌어갈 정치 엘리트를 충원해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당이 얼마나 정치적 충원을 잘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사회적 약자, 젊은 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데도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인해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과거와는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파적이나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정보나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는 우려스러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의민주주의, 다원주의, 정치적 책임성 등 정당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섣부른 선동이나 잘못된 정보에 시민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정치적 사회화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교양 있고 역량 있는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정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당이 그 기능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